선배 안녕하세요. 웬일이냐? 예, 갑자기 누가 찾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. 좀 앉아라요. 아 예. 잘 됐다.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것 잘 같은데. 지내십니까? 누구 한상혁 잠깐 한상혁 좀 불러. 한상혁 씨, 한상혁. 어떻게 지내셔 요즘? 요즘 바쁘지? 예, 뭐 대책 나오고 어. 전 얼마 전에 애도 나오고 정신없습니다. 예. 첫째인가? 첫째입니다. 아주 그럼 아주 요즘 뭐 저기겠네. 진짜 제정신 아니겠네. 낮에는 기사 쓰고 밤에는 애 보고. 그러니까 그 밤에 상당히 앉아. 오랜만이지? 네. 요즘 우리 땅 짓고 회실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봤냐 혹시? 예, 봤습니다. 어때? 뭐 보니까 재밌냐? 너무 어렵던데 내용이. 예. 뭐가 어려워 근데? 좀 더 쉬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좀 쉬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? 그래? 그러면 좀 더 쉽게 네.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? 없죠. 근데 보면은 저희도 신문 쓰면은 기사 보면 맨날 달리는 댓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거지만 내용을 제대로 좀 잘 이해 못하고 하는 댓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기사가 네.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제목만 보고 그쵸. 하든지 뭐 예. 이제 이런 그렇죠. 정도겠지. 예. 그러니까 뭐 기사에 대해서 뭐 기자 욕을 할 수도 있고 뭐 기사 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보면 그 욕한 내용에 대한 반박이 이미 기사 안에 다 있거든요. 반박 그렇지, 또는 그렇지, 뭐 그에 대한 설명 자세히 보면 돼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 또한 우리의 의무다. 이분들이 좀 더 기사를 자세히 볼 수 있게 만드는 것.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쉽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? 글자를 좀 키워야 되나? 그것도 좀 글자 수를 줄이고 그림 같은 거 막 넣고 만화처럼. 그림 좀 많이 넣고 네. 글자도 좀 키우고 그러니까요. 말아서 쉽게. 그럼 될까? 제가 좀 발행 권한이 있으면 그런 걸 건의해 보겠는데.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다. 그러니까요. 예, 우리가 글자 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역시 이게 참 우리끼리만 얘기하다가 딴 사람 얘기도 들어볼 만한 거야. 이렇게. 오늘은 뭐 썼냐 근데?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매주 나오는 그 주간 아파트 가격이 있어요. 그게 목요일에 나오는 건데 이번 주가 이제 딱 6.17 대책 나오고 바로 다음 주. 그래, 딱 일주일이잖아요. 예, 그게 딱 나왔는데 예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르게 나왔어요. 그죠. 예, 그러니까 보통 그런 대책이 딱 나오면은 우리 시장이 예의상이라도 잠깐 이렇게 좀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대책은 오히려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막 훨씬 더 수도권은 아주 그냥 지금 보니까 뭐 노래 제목 같아. 에라 모르겠다. 예. 그리고 예상 못했어요. 저도. 그러니까 서울은 뭐 비슷한데 경기도, 인천이 그러니까 우리가 김포 얘기했잖아요. 김포 막 풍선 효과. 김포는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. 0.02%가 뭐 엄청 많이 뛰었던데. 1.8% 일주일 잘 올랐는데 근데 딴 지역들 막 수원 이런 데는 투기과열직으로 확 때려버렸는데 오히려 상승폭이 2배로 뛰었어요. 아까 예. 우리가 오전에 우리 회의할 때도 아까 오후에 회의할 때 참 그때도 그 얘기 나왔었어. 그래서 뭐 우리도 깜짝 놀랐다고 나도. 그러니까요. 1.8%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. 그렇죠. 폭등 수준이지 진짜. 예, 폭등이죠. 아니 근데 이게 뭐 나는 좀 궁금한 게 정부에서 지금 6.27 대책 만들 때 예. 이런 것들을 진짜 뭐 감이 없었을까? 아니 나도 요즘에 뭐 국토부 출입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내가 솔직히 뭐 정책 담당자들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지 뭔 페이퍼워크를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. 예. 뭐 어때? 근데 뭐 그쪽 얘기는 뭐라는 거야 근데? 일단 이번에 그 규제 지역을 엄청 많이 묶었잖아요. 조정 대상 그러니까. 지역이랑 투기과열지구를 그거를 묶은 건 사실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지역 집값이 이렇게 막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당장 뭐 법 개정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거든요. 일단 그건 했어요. 근데 정부도 약간 이걸로는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약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. 그러니까 뭔가 약간 시나리오를 짜는 것처럼 김포 풍선 효과란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정부가 거기 바로 또 추가 규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김상조 실장 같은 분이 나와서 또 자꾸 추가 규제를 언급하는 게 이번 대책이 어떻게 보자면은 타이밍상 지금 나와야 되니까 내긴 했으나 그 내부적으로도 이거는 좀 완성도 측면에서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약간 좀 설레갔다 뭐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 아닌가? 예. 또 어떤 거 같아? 그러니까 뭐 국토부 주장은 뭐야? 그냥 자기들은 뭐 그렇지는 않다는 건가 그러니까? 그렇죠. 뭐 이 대책에 대해서 뭐 허점이 많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죠. 근데 지금 항상 나오고 나서 계속 기사 나오는 게 뭐 실수요자들이 더 어려워졌다. 그리고 뭐 현금 부자만 더
놓았다. 막 그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예전에 이런 대책이 나왔을 때 반응하는 거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뭐 뼈 아파하거나 혹은 화들짝 놀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래. 예, 약간 예상했다. 그래, 오케이. 그래, 너희 알았어. 우리가 좀 기다려봐. 그치, 너희한테 여기를 어. 때리라고 우리가 약간 비워놨어. 어. 딱 여기를 때리네. 어. 그래, 그럼 우리는 다음 요걸 할 거야. 약간 이거 준비된 카드가 이제 넥스트 카드가 있어. 예. 자, 책상 서랍에 오른쪽에 있는 거 딱 꺼내면 돼. 뭐 이런 그렇죠. 거지.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뭐 다음 규제 그 타이밍도 제가 봤을 때 뭐 몇 월까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뭐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어떤 대책을 다음 대책을 내놔야겠다 정도까지의 시나리오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 뭐 좀 막전 막후 같이 뭐 하여간 여튼 마지막에 뭐 대책이 뭐 빠지거나 뭐 아니면 뭐 누가 막 반대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없었나? 어떻게 뭐 들리는 얘기 좀 없나? 국토부 쪽에서는 어. 특별히 없었어요. 제가 알기로 국토부는 대책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좀 미리 좀 약간 정해져 있었고 막판에 이제 그 금융 쪽에서 이제 대출 규제 가지고 넣을 거냐 말 거냐? 그건 아니고 어디까지 어디서 끊을 거냐, 3억에서 끊을 거냐, 6억에서 끊을 거냐, 뭐 아, 그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급진적인 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에 뭐 15억 초과 아예 하지 마. 9억 초과 대출을 금지해 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넣을 건지 말 건지 12억 초과를 묶을 거다라는 예상이 되게 많았거든요. 12억 초과. 예, 이번에 15가 12까지 낮아질 거다 아. 그런 예측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빠졌죠. 그러니까 금융위의 그 막판 의견 조율 때문에 그 발표 당일에 국토부 측에서 배포한 기자들한테 배포하는 자료가 수정이 됐거든요. 첫 자료 배포하면서도 이거는 미확정본이고 금융 쪽에서 아직 그 최종 조율 중이니까 최종 기사를 요걸 가지고 쓰면 안 됩니다라고 저희한테 약간 그 주의를 줬었거든요. 예. 금융 쪽이 이번에는 막판까지 어디까지 늘 것인지. 그렇지 하긴 뭐 네. 금융 쪽이 아무래도 조금 민감한 그쵸. 게 네. 실제로도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도 민감해져 버렸잖아, 그죠? 전세자금 대출 3억 많은 그렇죠, 거예요. 그렇죠. 그게 제 생각에 그 3억으로 할지 더 위로 6억으로 할지, 할지, 예. 뭐 사실은 9에서 3으로 한 번에 엄청 낮춘 거잖아요. 그러니까 중간에 한 6억쯤에서 한 번 쉬어갈 수도 그렇지, 있었는데 그렇지. 그걸 갖다 한 번에 건너뛴 거는 뭔가 그들의 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. 근데 금융 쪽에서 그러면 세게 지른 거 아니야? 그지? 되게 실렀죠. 어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는 정책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었거든요. 그렇지. 그 사람들은 이제 보호해야 될 실수요자, 그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은 정부가 터치하지 않겠다. 다주택자들은 좀 때리더라도 그랬는데 이게 어느샌가 그 뭐랄까 딱 선 그어 놓은 게 점점 이제 실수요자 쪽으로 오고 있어요. 이게 이번에 좀 한 번에 많이 왔죠. 그러니까 작년 12, 16 대책에서 이제 9억 넘는 집을 이제 전세 대출 끼고 사는 거를 막았는데 이번에 그걸 3까지 당겼으니까 사실 서울에서는 만약에 제가 그냥 전세 살면서 그 대출 좀 땡겨서 집을 살려고 하는 근데 그 산 집에 당장 들어갈 게 아닌 이런 사람은 실수요자가 아닌 걸로 분류가 돼버린 거죠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뭐 어려워졌죠. 집 사기가 더욱더. 금융위가 왜 세게 나왔지 갑자기? 원래 금융위는 약간 자기들 거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되게 뭐 한 발 빼는 경우도 많고 막 그랬는데 근데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. 예전에도 보면 국토부는 이제 조금 그러니까 국토부는 너무 또 이제 세게 나갔다 혹시 이거 뭐 또 역풍 맞으면 곤란하니까 그러는데 금융위는 또 세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. 예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. 네. 근데 결국 8.3일 때도 그렇고 뭐 결국 금융을 그렇죠. 돈줄을 확 그때가 LTV, DTI 확 그러니까 쪼으면서 그렇게 됐죠. 예. 사실은 돈줄을 이렇게 딱 쥐어버리면은 잡히긴 잡히겠죠. 근데 그 상태로 뭐랄까 지금 특히나 이제 유동성이 엄청 많은 상태에서 쪼었을 때 잡고 있는 동안 잠깐은 이제 눌러지겠지만 이게 느슨해진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터지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는 있겠죠. 나중에 전문가들은 그걸 뭐 한 2, 3년 후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빠르게 보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그런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. 근데 어떻게 뭐 우리 저 김현미 장관님은 잘 계시고? 잘 계시죠. 김현미 장관 오늘 제가 뭐 장관님 만난 건 아닌데 다른 분을 만났는데 뭐 장관님 근황을 들었는데 장관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주택 가격 정책 아파트 그거 빼고 국토부 장관으로서 그는 굉장히 하나 잘못한 거 없이 거의 다 잘했거든요. 그런 평가가 있어? 예. 특히 건설 업계 그런 쪽에서는. 그러니까 그래? 무슨 얘기냐면 의외인데? 예, 그러니까 그
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대기업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감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힘들 수 있지만 어. 이제 그런 분들 그런 건설사는 사실 우리나라 건설사 중에 상당히 소수거든요. 상당수 이제 뭐 우리가 전문 건설사라고 하는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사람들한테는 중소업체들 뭐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많은 뭐랄까 관심을 가지고 좀 그들이 힘들어했던 규제들을 좀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많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예. 이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잘 모르죠. 근데 그 업계 분들 보기에는 뭐 교통 쪽으로도 잘했고. 그래 하긴 교통 쪽은 어때? 근데 뭐 본인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뭐 교통에 큰 이슈가 별로 안 터졌던 거 아니야? 솔직히 예전에 뭐 철도 파업 그때 철도 파업이 한 번 있었던 거 그때 중간에 지금 김현미 장관 시절에는 뭐가 있었지 않나? 교통 쪽에서 뭐가 시끄러운 거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없나? 파업이 아니고 뭐였더라 그때? 뭐 버스 경기도 버스가 한번 버스 파업 맞아. 버스가 한번 있었구나. 그런 게 한번 있었고 아. 근데 그것도 막판에 요금 조금 올리는 걸로 이제 타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정도는 아니었죠. 맞아. 택시 파업이 택시 그 문제, 타다 문제. 아 그렇죠. 타다 그거는 문제. 좀 이슈가 됐죠. 그 철도 파업도 있긴 있었네. 있기는 아 있었네. 잠깐 있었어요. 어. 하여튼 뭐 그래도 그 정도면 뭐 큰 문제 없이 사고 없이 김정근님이 뭐 어떻게 참 진짜 역대 최장수를 노리시는 거 우리가 한번 지나서 다르게 됐죠. 역대 최장수를 노리시는 것 같아요. 아, 이제 이게 3개월 지나면 되는데. 한 달 전쯤에 어떻게 지나가다가 잠깐 얘기를 할 일이 있어서 봤는데 이제 뭐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좀 다른 자리 혹은 이제 그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진 않은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집값이 좀 그때는 좀 집값이 약간 언제쯤에 뭐 대략 한 달 전. 한 달 전쯤이었어요. 전이면 예. 그러니까 아직 이 대책의 필요성조차 언급되기 전이었어요. 그때는 좀 약간 안정돼 있었거든요. 그때가 이제 서울 집값이 12, 16 대책 때문에 좀 확 빠졌던. 그때 말씀이 이제 이 상태로만 좀 유지돼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 말을 하기가 무섭게 바로 이렇게 올라버렸죠. 한동안 더 하셔야겠죠. 지금 그러면 결국 집값을 잡고야 말겠다는. 그렇지 않을까요? 지금까지 이 20번의 대책을 내고도 아직 안 잡혔지만 아직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건 잡을 때까지 될 때까지 잘할 때까지 맡겨주겠다는 잘할 때까지 그러지 않을까요? 예. 참 그런 건가? 어쨌든 메시지는 확실하게 던지잖아요. 그러니까 집값이 실제 잡히고 안 잡히고는 잘 모르겠지만 뭐랄까 우리 정부가 이 정부는 정말 시종 일관되게 투기 수요를 억제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그거는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. 맞는 방향이죠. 뭐 그거는 알겠는데 투기 수요로 다 단정 짓는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는 있는 건데. 근데 지금 사실 투기 수요를 잡아서 하겠다는 게 지금이 딱 김 장관님 딱 취임한 지 3년 됐거든요. 처음 취임했을 때 김 장관님 되게 좀 특이한 취임식을 했어요. 세종 그 정부 청사에서 그 국토부 그 공무원들과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. 프리젠테이션 PPT를 딱 띄워놓고 그 당시에 뭐였냐면은 그 통계를 딱딱 제시를 했어요. 자, 최근 얼마 사이에 뭐 서울 강남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. 이렇게 오른 거는 매수자들을 보면은 20대가 이렇게 많다. 이 20대들이 아마도 현금을 어디선가 이렇게 융통해서 샀을 것이다. 그러니까 즉 지금 서울 집값 오르는 거는 강남 4구의 20대들이 자기 여력이 안 되면서 집을 사는 이게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. 딱 결론을 지었어요 거기서.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잡겠다. 그러고 이미 취임 때부터. 예, 그러고 한 달 뒤에 파리 대책을 내면서 강남 뭐 투기 과열 주고 막 묶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막 내고 막 그랬죠. 아니 그러면 김정근 20대 투기꾼과의 싸움을 하신 시작은 그랬죠. 시작은 요만큼이었죠. 근데 그게 희한하게 정책이 나오면서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. 그 투기 수요라는 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 전체가 투기 수요가 됐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서울에 집 가진 사람이 다 투기 수요가 됐고 그게 서울에 15억 넘는 집을 가진 사람 혹은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약간 실수요자가 아닌 것처럼 작년 12월 달에 돼버렸죠. 그리고 이번에는 집을 사는데 그 집에 본인이 들어가서 한 앞으로 그러니까 그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 그러니까 길어야 2년이죠. 그 안에 입주할 계획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투기 수요로 묶어버린 거죠.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오늘도 내가 아까 이제 기사 하나 보다 보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도 부위원장인가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대책은
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한테 돌아갈 기회, 그러니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. 그래서 왜요? 라고 이제 기자가 물었더니 그거는 집값이 안정되면 결국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하기도 좋고 집을 사기가 편해질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일견 보면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타당성이 있잖아, 그지? 그렇죠. 예. 집값이 안정되면 될 거다. 근데 내가 봐서는 전혀 타당성이 없어. 단 1도 타당성이 없고 정말 무식한 발언이야. 그건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집값이 싸다고 내 집 마련이 된다? 그거 내 집 마련과 집값이 싼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. 미안한 얘기지만. 왜냐? 부동산 가격이 싸다고 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고 이건 아니야. 연결이 안 돼. 이거 두 개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거든. 근데 그거를 동일시하고 있어.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봤을 때는 핀트가 빗나간 거야. 완전 핀트가 안 맞는데 엉뚱한 걸 그냥 갖다가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정책 목표를 삼고 있다고 그러. 만약에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내가 봐서는 이건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 갔어.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. 지금 선배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좀 얘기를 막 해도 되는 거죠. 당연하지. 막 해도 되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,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고위 공무원들은 사실은 선배가 얘기하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집값을 못 잡는다는 거. 그 예전에 나도 그래서 예. 몇 번 이렇게 뭐 식사할 때나 아니면 따로 이렇게 뭐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고민이 많아. 그렇겠죠. 어. 그러니까 그들도,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재테크를 상당히 잘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뭐 실제로 뭐 예. 많잖아. 예. 뭐 다 강남에 집 가신 분들 많은데. 그 고위 간부들 다 1주택자 분들 다 대치동 막 이런 데 그렇지. 가서, 예. 다 강남 예. 아니야. 웬만하면 하면. 그렇죠.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는 거예요. 진짜 이 시장은 실수요자 투기꾼이 구분이 없어요. 그렇지. 누구나 투기꾼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. 내 집이 올랐으면 좋겠고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떨어지면 서민들의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니까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걸 그분도 알 거예요. 집값이 떨어지면은 정말 그 집을 안 산다니까. 안 사죠. 겁나서 안 사죠. 더 떨어질 줄 알고. 예. 주식이 떨어지면 주식 살 것 그러니까요. 같아. 안 사. 물론 사는 사람 있지만은 겁나는데 어떻게 사냐고. 그걸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일 리가 그게 없어요. 예. 그게 투기꾼이야. 내가 봤을 때 그렇죠. 오히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투기야 사실은. 아니, 그러니까 떨어지는 진짜, 데서 예. 들어가서 사는 게 투기지 사실은. 그런 건 정말 이 사람의 심장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. 진짜 어디 동물의 심장을 갖고 있어야지 거기서 야 떨어졌으니까 이걸 사야 돼. 이건 인공지능한테 맡겨놔야 살 수 있는 거죠. 아 그렇지.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 정도 아. 뭐 이런 정도 분들 아니면 안 되는 거야. 그런 분도 자기 자산 관리는 그렇게 못 하실걸요. 버펫도 울고 갈 일이다 정말. 워런 버펫도 예. 울고 갈 일이야 정말. 아 그분도 그 자기 펀드 굴리는 거지. 본인 돈도 많이 있지만. 그러니까. 아휴 그래요. 뭐 하여간 뭐 또 자꾸 얘기해봐요. 뭐 길어지고 퇴근합시다 우리도. 예. 응, 퇴근해야지. 뭐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케이. 자주 놀러 오셔. 재밌네. 자주 올게요. 예. 밥은 주시나? 아, 내가 밥 살게.